어머님과의 약속. 백행기. 나의 어머님은 1917년 이남 이녀 중 장녀로 북녘 땅에서 태어나서 아버님을 보내신 후 3년 만인 1992년 하늘나라로 소천하셨다. 어머님, 가만히 불러보니 보고 싶은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른다. 나는 어머님을 떠나보낸 후 홀로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오로지 어머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식 중에 둘째 아들인 나를 특별히 사랑하고 아껴주시고 의지하신 어머님이시기에 평소에도 어머님은 내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나 또한 어머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어서 어머님의 삶을 보고 느끼며 남다른 효심을 키웠다.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면 소원이 없겠다던 두고 온 북의 가족에 대한 절규에 가까웠던 안타까움과 그리움. 한없이 외로웠을 어머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리고 아프다. 일본식 보통 중학교를 졸업하신 일본어가 유창하셨던 어머님은 간호보조학교를 마치고 18세에 한경북도 청진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시작하셨다. 그때 만주에서 근무 중이던 아버님께서 병을 얻어 병원에 입원해 두 분의 만남은 이루어졌다. 객지 생활을 하셨던 노총각 아버님은 자그마한 동군 얼굴에 초롱초롱한 눈, 해맑은 백의 천사 같은 순수한 모습의 어머님께 사랑을 느끼셨고 형편상 결혼식도 올리지 못한 채 북에서 5명의 자녀를 두셨다. 아버님은 해방이 되자 고향인 경상북도 경산 본가로 가셔서 고산 면장을 하시며 남북으로 가셨다. 내가 1살이 막 지날 무렵 6.25 사변이 일어나자 어머니께서는 북의 부모 형제들을 두고 남으로 내려오시며 가족과 생이별을 하셨다. 그때 어머님과 우리 5은 북의 가족도 곧 뒤따라오겠다는 약속을 뒤로 하고 외할아버지의 안내로 38선을 넘게 되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38선을 무사히 넘겨주신 외할아버지와 이별하실 때 어머님은 외할아버지를 부여안고 한없이 우셨다는데 그때 이별은 어머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느껴본 가슴 찢어지는 쓰라린 순간이셨다고 한다. 그 동네에 살던 아저씨에게 듣게 된 외할아버지 소식은 우리 가족을 보낸 후 북으로 올라가시던 외할아버님은 국군들에게 월북자로 오인받아 고문을 받아 기어가시더라고 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딸을 만나도 절대 자신의 모습을 전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셨다는데 어머님은 통곡하셨고 그때 일은 평생 어머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살게 했다. 남으로 온 우리는 아버님과 합류했는데 생활은 넉넉했으나 피난민들이 많아 항상 분주해 어머님께서는 집안일들을 도맡아 쉴 틈이 없으셨다. 봉건 사상이 다분한 경상도 지방의 홀씨 어머니는 어머님을 북한 며느리라고 얕보시고 이북내기 또는 화가 나면 이북년이라고 부르기 일쑤였고 가족이 식사할 때도 항상 바닥에 음식을 놓고 식사하도록 해 어린 우리는 그렇게 구박받는 어머니 모습을 보고 자랐다.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다. 부엌에서 어머님이 서럽게 울고 계셔서 나는 영문도 모른 채 함께 울었다. 행기야, 나는 평생 너와 살 거다. 그러니 공부 열심히 해 훌륭한 사람이 되어 이 애미의 한을 풀어주어야 한다. 알겠니? 어머님은 힘껏 나를 부둥켜 안고 우시면서 말씀하셨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은 북에 두고 온 가족을 생각하며 옆방 피난민들에게 할머니 몰래 밥도 주고 반찬도 챙겨주며 많은 정을 베푸셨다. 그날은 피난민들에게 주려고 밥을 평소보다 많이 했다가 할머님께 들켜서
주걱으로 뺨을 맞고 쌀을 마음대로 썼으니 도둑년이라며 당장 북으로 돌아가라고 호통을 치셔서 북의 가족을 생각하며 슬피 우셨던 것이다. 중학교 때부터는 8남매 모두 서울로 유학 보내며 어머니는 자식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으셨다. 아버님께서 5.16 혁명 후 공무원 생활을 퇴직하였기에 한창 공부시켜야 할 8남매와 방 2칸에 생활하며 몹시 고생하셨다. 지겹도록 수제비와 국수를 먹었고 점심을 못 가지고 가는 바람에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학교로 달려오셨던 어머니의 심정이 되고 보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다. 그럴수록 나는 어머님과의 약속을 되새겼고 한을 풀어드리겠다는 각오를 다져 중고등학교 마칠 때까지 숱한 고생과 사연 속에서도 모범생으로 선생님과 어머님께 보답하였다. 그럼에도 대학을 가기엔 어려운 형편이라 육군사관학교에 응시했으나 신체검사에 떨어진 후 외국어대학 아랍어과에 입학하였다. 하지만 한 학기만 다니고 가정 형편상 휴학할 수밖에 없게 되자 어머님께서는 나를 부둥켜 안고 한없이 우셨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월남전 참전이라 생각해 공수특전단 전투병에 지원해 그 사실을 안 어머님 가슴에 또 한 번 못을 박았다. 어머님은 매섭게 추운 1969년 11월 강원도 옴리 월남 전투병 훈련장까지 오셔서 혹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아들과의 밤을 함께 지새우셨다. 그날의 그 모습과 그 말씀, 그 품을 내 어찌 잊으랴. 행기야, 나는 너와 살 거다. 꼭 살아 돌아와야 한다. 어머님은 아버님께서 떠나신 후 마지막 여생을 북의 가족과 가까이 지내시겠다며 강원도 거진, 용하리, DMZ 가까운 곳에 집을 마련해 주길 원하셨다. 어머님은 그곳 가까운 자그마한 초가집에서 텃밭을 가꾸시며 밤에는 북쪽 DMZ 쪽에서 들려오는 대남방송을 들으며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며 사셨다. 1991년 어머님께서 위암으로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지만 어머님께서는 병원 입원을 거부하셨다. 그리고 사시던 눈 덮인 초가집을 정리하시겠다고 하셔서 12월 한겨울 진부령 고개를 어머니와 함께 넘었다. 그때 핏기 없는 하얀 얼굴에 미소를 머금으시며 유난히도 맑고 반짝이는 어머님 눈에 이슬이 맺혔다. 행기야, 저 하얗게 눈 덮인 진부령 산세가 얼마나 아름다우니 북에도 저렇게 흰눈이 소복이 내렸겠지. 어머님은 유품을 정리하시며 내게는 소중하게 쓰시던 금태 안경을 주시고 VCR 테이프 등은 북의 가족을 찾으면 꼭 전해주라고 간곡히 부탁하셨다.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굳게 약속을 드렸고 그 이듬해 벽두에 어머님은 생을 마감하셨다. 눈 덮인 경기도 양수리 아버님 묘에 합장하고 돌아올 때 밀려오는 슬픔. 한마는 73년. 아, 슬프고 허무하다. 그 후 나는 어머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미국에 정착해 태권도 스쿨을 열었고 어머님과의 약속을 지켰다. 2007년 북쪽 태권도 시범단이 미국 정부 초청으로 샌프란시스코에 왔을 때 임원을 통해 북의 가족에게 소식을 전하고 편지도 왕래하다 2010년 10월에는 6일간 방문 초청까지 받게 됐다. 평안남도 남포에 사시는 이모, 외삼촌 그리고 많은 동생들과 극적인 상봉을 한 후 2박 3일 남포 호텔에서 함께 지내며 어머님 가족들을 다 만나 어머님의 인고의 사연과 유품, 사진, VCR 테이프도 전해드렸다. 어머님의 어릴 적 아버님과의 러브스토리 등을 생생하게 들었고 몰랐던 어머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어머님을 다시 아는 계기가 됐다. 어머님과의 약속을 지켜 북의 가족들을 만나고 테이프를 전한 지도 10년이 흘렀다. 어머님, 언젠가 어머님을 만날 때 수고했다 내 아들, 장하다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 어디 보자 하시며 안아주실 어머님과의 하늘 제외의 꿈을 간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늘 계단을 향해 올라가겠습니다. 어머님이 나의 어머님이신 것이 행복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제가 어머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저는 어머님께서 즐겨 부르시던 애창곡 황성예터를 부르며 어머님을 그립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황성예터의 밤이 되니 월색만 고요해 해호의 서린 회포를 말하여 주노라. 아 외로운 전화 그날 홀로 잠